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4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공부 잘하는 아이,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 점수를 제일 잘 받는 아이, 혹은 말을 너무너무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이,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선생님 선물을 잘 챙겨주는 아이.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재현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과 개인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정말 이런 아이는 정말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예쁨을 받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4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3명이잖아요. 그래서 다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쓰이고 조금 더 정이 가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한 반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어요. 그럼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너무너무 다 사랑스럽고 너무 다 예쁘지만 이렇게 또 눈길이 좀 가고 이 아이는 참 멋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참 예쁜 아이다 라고 이제 마음이 가는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유형별 특성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런 특성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만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도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사회와 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또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공부 잘하는 아이,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 점수를 제일 잘 받는 아이, 혹은 말을 너무너무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아이,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선생님 선물을 잘 챙겨주는 아이? 혹시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요, 첫 번째로 의리파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부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심성이 너무 고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을 너무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요, 내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아니면 내가 내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친구들을 너무 잘 도와주고 그냥 선생님들도 너무 잘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학교에 특히 반마다 이렇게 왕따를 좀 당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같이 놀자고 손 내밀어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의리파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요, 지금 정말 공부를 다 떠나서 심성이 너무 고와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참 저렇게 심성이 곱게 자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과연 이 심성이 곱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집에서 아니면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 사이끼리 서로 관계를 한번 봐보면 아세요. 가족들이니까 너무 편하긴 하지만 자꾸 옆에서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세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도와줘, 이렇게 해줘라고 집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기억해 놨다가 학교에서도 정말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서 자기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심성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2번째, 리더파 아이들이에요. 이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른 아이들. 그래서 척척척
해가는 아이들인데요.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렇게 좀 쓰레기도 줍고, 뭐 이렇게 조금 반에 이렇게 좀 어질러져 있는 거 있으면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발렌티아 할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서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잊지 않고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꼭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너무 마음이 가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잘 보여주는 그 리더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솔선수범을 보여주냐? 그러면 선생님 말을 잘 먼저 경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조건 선생님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사실은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는요, 이렇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올라가요. 성적도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정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너가 먼저 해보려고 노력해봐. 한번 선생님이 뭐 시키면 선생님 누구 할 사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손 들어. 한번 try 해봐. 그러면은 손도 처음 한 번 들기가 어렵지,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나면 아이들이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encourage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요, 긍정파예요. 이건 사실 조금 타고난 기질이 있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한 긍정의 우리 아이들 저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이거는 물론 연습해서도 고쳐질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도 아니야, 난 이겨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아이들인데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정말 눈이 동그랗고 토끼같이 생긴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공부는 정말 못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쓰인 아이인데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하루는. 그런데 너무 못한 거예요. 거의 뭐 B 사이로 막 가는 C하고 D 수준을 넘어서 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느냐고 일로 와봐. 그래서 같이 이제 시험 같이 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자 했는데 걔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게 웃으면서 선생님 저 그래도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맞았잖아요 라고 하는데 밝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비호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정말 틀린 문제를 더 가르쳐주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너 너무 초긍정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밝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을까. 너 참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을 겪어도 잠시 아프고 금방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래 뭐 공부는 하나의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어세스하고 하는 그런 잣대지만 항상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 하거나 어디 가서도 정말 사랑을 받겠고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실파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예쁘게 봐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정말 꼬박꼬박 숙제 잘 해오고, 그리고 매일매일 준비물 잘 챙겨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준비물 안 갖고 왔다, 뭘 빼먹었다, 그러면 my mom didn't pack it for me,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아니 이거는 너의 백팩이지 너희 엄마의 백팩이 아니지 않니?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의 준비물, 아이의 책, 가방, 아이의 숙제는 하라고는 리마인드 해주세요. 하지만 직접 싸주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짐 챙기는 것부터 이렇게 조금씩 본인이 챙기고, 만약에 준비물 잊어버렸다 그럼 잊어버리고 가서
한번 선생님한테 혼나야 돼요. 아니면 뭐 혼내진 않겠지만 자기가 안 가져갔을 때의 그런 불편함을 느껴야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책가방을 챙기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학년 때, 뭐 유치원 때는 조금 챙겨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챙겨보자 하지만 한 초등학교 2, 3학년 넘어가서는 너 챙길 거 네가 한번 챙겨봐라고 옆에서 읊어주시지만 챙기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고학년 아니면 뭐 4학년 이후에 갔을 때는 본인이 아젠다를 보고서 다음날 준비물이 뭔지 그리고 숙제가 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서 했니? 그래 하고 나서 엄마가 봐줄게, 체크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정말 보면은 하는 아이들은 꾸준히 해요. 그런데 물론 엄마들의 리마인더, 엄마들 옆에서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이 잘 해요. 그런데 이거는 매일매일 숙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하나의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스케줄이 많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 그리고 준비물은 꼭 챙겨주시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그런 생활 습관을 정말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도와주시지만 서서히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번 해주시면은 성공적인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 유형의 아이들의 정말 어떻게 하면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참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들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과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예쁨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차별 대우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꼭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늘 사랑을 받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4가지 유형의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과 조금 더 가까울까? 그러셨을 때 우리 아이가 좀 리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리더판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의리판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시고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아이는 이런 것 같아 하면은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정말 찰흙 같은 고무찰흙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점점 더 쌓여서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유형의 아이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요.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